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6월 12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오늘 다룰 핵심 주제는 오픈AI와 엔트로픽의 치열한 AI 패권 경쟁과 AI 반도체 시장의 혁신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 AI 3대장과 모두 만난다. 오픈AI 엔트로픽과도 회동. 최근 네이버가 보안 특화 자사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기반으로 협력 프로그램 프로젝트 글라스윙을 추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AI 선두주자인 오픈AI와 엔트로픽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세몰트만 오픈AI CEO의 방안을 통해 네이버와 오픈AI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협력은 국내 기업의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운데이션 모델 생태계 내에서 네이버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글라스윙은 보안이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합니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국내 AI 산업의 기술적 진보와 글로벌 표준 정립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엔트로픽이 위험한 AI 모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촉구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론티어 AI 모델은 출시 전 제3자 안전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는 블로그를 통해 사이버 공격, 생물무기 제조, 자율적 행동 등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모델 배포를 막거나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은 프론티어 AI 모델에 대해 항공기처럼 기술 테스트와 감사를 거쳐야 하며 투명성을 넘어 구속력 있는 AI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엔트로픽이 최근 사이버 보안 능력이 포함된 미토스급 모델을 공개한 직후 나왔습니다. 엔트로픽은 미토스급 모델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악용 가능성이 우려될 만큼 강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엔트로픽은 미토스급 모델의 강력한 기능이 검증된 기관에만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고위험 취약점을 찾아낼 정도로 강력해진 기능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아모데이는 발전하는 AI 기술이 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강력한 AI가 독재적 억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캐나다도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 AI 체포 규제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디지털 안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SNS 운영 기업이 아동 청소년을 위한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규제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AI 체포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이는 최근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하여 AI 체포디 범행 계획에 사용된 사례가 제기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커진 배경입니다. 법안에 따라 SNS 운영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3% 또는 최대 1,000만 캐나다 달러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SNS와 AI 체포디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호주가 지난해 12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사용자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한 것과 더불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10여 개국이 관련 규제 도입에 나선 흐름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 내에서 AI 기술의 안전성과 사회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업의 이익 공유를 주장하며 국민과의 분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기업 경영진과 AI 이익 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AI 기업 경영진 시리에서 15명과 만나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AI가 창출하는 막대한 수익과 사회적 반발로 인해 심화되는 AI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한편 AI 업계 내부에서도 부의 재분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공 자산 펀드를 통해 정부가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2021년부터 국민에게 기업 주식을 배분하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AI 기업에 일회성 50% 세금을 주식 형태로 납부받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픈AI와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은 보편적 기본소득 등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의회에서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구상이 기업의 자금 조달 전략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젠슨 황도 인정한 AI 클라우드 역량으로 네이버의 AI 팩토리 사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글로벌 AI 팩토리 공동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칩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합하여 대규모 AI 학습 및 추론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네이버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 팩토리 사업 로드맵을 발표하며 엔비디아의 기술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이버는 이 로드맵을 통해 AI 클라우드 역량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AI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클라우드 경쟁 구도 속에서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의 기술을 활용하여 AI 팩토리를 구축함으로써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의 학습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네이버는 AI 인프라 제공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샘 올트먼이 삼성전자에서 AI 혁신 특강을 진행합니다.
오픈 AI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이 내주 삼성전자 본사에서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강연은 AI 전환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트먼 CEO는 AI 기술이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AI 기술의 상업화 및 산업 적용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삼성전자는 AI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과 업무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트먼 CEO의 이번 방문은 거대 기술 기업의 리더가 주요 제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경쟁 심화 속에서 AI 기술의 실제 산업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7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사내 업무에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며 이라는 방식 혁신의 속도를 냅니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사내 디바이스 경험 부문은 12일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제미나이 등 외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는 사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생산 방식을 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도입을 통해 직원들이 AI 기반의 새로운 작업 환경에서 협업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생성형 AI 도구의 활용은 단순한 도구 사용을 넘어 복잡한 데이터 분석 및 콘텐츠 생성 과정에 AI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도입은 내부적으로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AI 기반의 추론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 대비 AI 활용 속도를 높여 시장 내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AI 기술을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일본에 2028년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1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를 통해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인 AI 팩토리를 일본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SK 하이닉스의 고대역 폼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AI 팩토리 구축입니다.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AI 칩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HBM 기술은 AI 연산의 필수적인 요소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팩토리를 통해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선제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 우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AI 팩토리 구축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구글이 차세대 AI 칩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엔비디아와 빅테크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주문이 급증하면서 TSMC의 생산 능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I 칩 공급망 안정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글이 차세대 AI 칩 생산에 있어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삼성전자의 이나노 공정 기술을 통한 AI 칩 수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하드웨어 경쟁 구도에서 TSMC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첨단 칩 생산 능력 확보가 핵심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이번 협력 검토는 향후 AI 하드웨어 시장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젠슨 황의 자리에서 샘 올트먼이 오픈 AI CEO로 부임합니다.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샘 올트먼이 부임했습니다. 이는 젠슨 황의 퇴임 후 이루어진 주요 인사 이동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오픈 AI는 7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며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추론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변화가 AI 기술의 방향성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은 오픈 AI의 리더로서 향후 모델 개발 전략과 기술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오픈 AI는 경쟁 구도 속에서 AI 기술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트먼의 리더십하에 오픈 AI는 고성능 AI 모델의 개발과 상업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는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방식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AI 전환 본격화, 로봇 청소기 신제품으로 시장 공략 강화. 삼성전자 DX 부문은 12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의 공식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AI 전환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번 도입을 통해 삼성전자 임직원은 챗GPT,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클로드 등 글로벌 빅테크의 대표 생성형 AI 세 가지를 업무 환경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실무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내에서 외부 AI 모델을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AI 활용을 통해 로봇 청소기 신제품 개발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경쟁사 대비 AI 기반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삼성전자가 AI 기술을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자율주행 칩 품는 삼성 파운드리, TSMC 병목의 흑자 전환, 전망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과 언어 처리장 치칩, 그룹 3분 생산을 통해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1위 파운드리인 TSMC의 첨단 공정 생산 능력 한계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4-8나노 공정 수주를 기반으로 2나노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자율주행 칩 생산 협력을 공식화했으며 그룹 3칩 생산을 맡아 주문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업계는 엔비디아 생태계에 편입된 고객사 물량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가동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하반기 미국 텍사스주 공장에서 2나노 최첨단 공정을 활용해 테슬라 칩 생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SMC의 2나노 병목 현상 속에서 삼성전자가 2나노 수요를 끌어올린다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사로부터 추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3분기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AI 브리핑으로 경기 분석, 태극전사 체코전 치지직서 볼까,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다가오는 월드컵 경기를 온라인으로 단독 생중계합니다. 치지직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되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전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한국 대표팀의 경기는 치지직 공식 중계 채널과 스트리머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월드컵 기간 동안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치지직은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 시청자에게 모든 경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는 플랫폼이 대규모 이벤트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 참여를 확대하고 시청자 유입을 늘리는 전략입니다. 치지직은 이러한 중계 서비스를 통해 월드컵 기간 동안 폭발적인 시청자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챗GPT 안에서 제품 검색부터 구매 연결까지 앱스인 챗GPT 활용법, 생성형 인공지능이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실제 쇼핑 및 서비스 이용의 창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LG전자가 챗GPT 전용 앱을 출시하며 AI 기반 커머스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이 앱은 사용자가 챗GPT 대화창 내에서 직접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LLM 기술이 단순한 텍스트 생성을 넘어 실제 경제 활동과 연동되는 실질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되는 사례입니다. LG전자는 이 앱을 통해 사용자가 복잡한 검색 과정 없이 자연어로 원하는 제품을 찾고 즉각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AI 모델의 추론 능력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각자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커머스 통합 기능을 개발하며 AI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행보는 AI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도구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외국인 자금, 한국과 대만 AI 반도체 핵심 종목에서 대규모 순매도 이달 들어 한국과 대만 증시를 주도하는 AI 반도체 핵심 종목에서 외국인 자금이 동시에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대만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삼성전자를 11조 8,239억 원, SK하이닉스를 6조 9,880억 원어치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또한 대만에서는 TSMC를 약 8조 7천억 원, AI 서버 제조업체인 퀀타를 약 2조 4천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이외에도 폭스콘으로 알려진 호나 이정밀도 1,600억 원 규모의 순매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의 순유출 규모는 한국과 대만 증시를 합쳐 200억 달러, 약 31조 6천억 원을 상회합니다. 한국과 대만은 글로벌 AI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와 HBM 시장의 핵심 기업이고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업계는 AI 인프라 수요의 구조적 강세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매도가 업황 악화보다는 차익 실현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와 엔스로픽이 생성형 AI 시장 선점을 위해 IPO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6월 11일 오픈AI와 엔스로픽은 생성형 AI 분야의 선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두 회사는 매출 인식, 상장 일정, 자금 조달 방식을 두고 월가와 회계 기준까지 경쟁했습니다. 오픈AI는 챗GPT를 출시했으며 엔스로픽은 지난 6월 1일 미국 규제 당국에 비공개 상장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 경쟁의 핵심은 기업 공개 선점을 통해 투자자들의 기업 가치 평가 기준을 선점하는 데 있습니다. 오픈AI는 이르면 9월 IPO를 목표로 하며 약 1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 임원 간의 갈등이 경쟁 구도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챗GPT의 핵심 기술 개발 주역이었던 다리오 아모데이와 샘 올트먼 간의 충돌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섰습니다. 투자은행과 자문사들은 양측의 계획을 모두 관리하며 내부 장벽을 설정하는 등 복잡한 관계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생성형 AI 붐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KKR 컨소시엄이 엔비디아, 비스트라 등과 협력하여 1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KKR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AI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약정 자본을 갖춘 신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법인은 헬릭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로 명명되었으며 엔비디아, 비스트라, 쿠웨이트 투자청이 앵커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 법인은 전 아마존 웹 서비스 최고 경영자 아담 셀립스키가 이끌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건설 급증으로 전략 공급 부족과 전자 부품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에 핵심적인 시설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모펀드가 해당 산업의 주요 자금 조달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 구조에서 엔비디아는 AI 데이터 센터 설계 전문성을 제공하며 비스트라는 우선 전력 공급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KKR은 창립 약정 마감 이후에도 해당 법인이 추가적인 기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KR의 인프라 플랫폼은 디지털 및 전력 분야에서 700억 달러 이상을 포함해 총 10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본이 공급망 제약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빅테크 이익 절반 장부 상속자, 오픈AI 엔스로픽 무너지면 파견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재무제표상 부채 처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부채 부담이 과소평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프라 투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일본의 기가와트급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인 AI 팩토리를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AI 산업 내 경쟁 구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탈락했으며 인프라 투자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증권가에서는 AI 디레이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달 만에 주가 900%가 변동한 사례가 있으며 삼성전자 및 삼성 SDI 등 관련 기업들 역시 월가의 경고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러한 거대 기술 기업들의 연쇄적인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엔스로픽 견제하려 가격 인하 검토. 오픈AI가 기업용 AI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심화시키기 위해 서비스 가격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픈AI는 AI 서비스 이용료 산정 기준인 토큰 가격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토큰 사용량 극대화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논쟁이 커진 상황에서 더 많은 기업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쟁사인 엔스로픽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하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픈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은 최근 행사에서 비용이 매우 큰 문제였다고 언급하며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가치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사는 현재 컴퓨팅 자원 비용으로 인해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스로픽은 2028년 전후로 첫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반면 오픈AI는 2030년까지 대규모 현금 소진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픈AI는 2028년 컴퓨팅에 12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지만 그 해에만 850억 달러의 덕자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사의 제품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기업 고객들이 다른 서비스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현재 양사는 모두 IPO를 신청하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업 지분 일부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가 창출한 부를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시대의 부와 일자리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는 배경입니다. 오픈AI와 엔트로픽 같은 주요 AI 기업들은 기업 가치가 각각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화이트 칼라 직군의 일자리 위협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AI 기업의 일회성으로 세금 50%를 주식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픈AI는 정책 문건에서 AI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공공자산기금 구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에는 현실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지분을 민간 기업이 대가 없이 정부에 내놓을 제도적 장치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가 변동이 정권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AI 기업들의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지에 대한 제도화 가능성이 불투명함을 의미합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AI 기업의 막대한 수익 분배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AI 기업들은 현재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고임금 사무직의 AI 대체 우려와 맞물려 사회적 논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로 창출된 부를 사회 전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AI 기업들은 자체 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고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AI 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성장세에 따른 부의 분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AI 초과이익 사회 환원론, 이 대통령이 다시 불집히다. 이 대통령이 외교 관련 인터뷰에서 AI 초과이익 사회 환원론을 언급하며 논의를 재점화했습니다. 이 발언은 10일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AI가 노동 및 복지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AI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과 로봇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AI 시대의 경제적 이익 분배 방안을 모색하는 주요 논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연말까지 천조, AI 빅3, 시중 자금 모두 빨아들인다.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주자인 오픈AI, 엔트로픽, 구글 등 AI 빅3 기업이 연말까지 조달하거나 추진 중인 자금이 총 천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소수의 AI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빅3 기업들은 대규모 추론 시스템 구축과 고성능 모델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제미나이 3와 오픈AI의 최신 모델들은 경쟁 구도 속에서 성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확보한 자금은 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보와 전문 인력 영입에 사용됩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시장 내의 경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시장 내 자본의 집중 현상은 향후 AI 기술 표준과 시장 지배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AI는 기술 아닌 패권 경쟁, 한국 AI 글로벌 생존 전략, 세각도의 진단 미국, 일본 글로벌 표준을 중심으로 한국의 AI 글로벌 생존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1일 서울에서 열린 AXIS 2026 세션에서는 손재권 더밀크 대표, 이경은 채널 코퍼레이션 CIO, 오혜연 카이스트 교수가 판넬로 참여했습니다. 연사들은 모델 크기나 성능 경쟁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인식에 동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AI 패권 경쟁의 핵심이 기술이 아닌 생태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오픈소스 및 하드웨어 생태계와 미국의 프런티어 모델 및 가본 생태계에 견줄 만한 한국의 AI 생태계 구축 여부가 중요한 질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경은 CIO는 GPU, 모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응용 레이어에 큰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비스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테널 코퍼레이션은 인력난이 심한 일본 리테일 시장에서 AI 상담 수요가 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에 11년이 걸렸으며 제로투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직접 시간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엔트로픽이 과학 연구 가설 생성 및 코딩 성능 강화를 위한 LLM 클로드 미토스 5와 클로드 페이블 5를 공개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새로운 대형 언어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 5와 클로드 페이블 5를 공개하며 과학 연구 가설 생성과 소프트웨어 개발 성능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페이블 5는 고위험 요청을 차단하여 일반에 폭넓게 제공되며 미토스 5는 완화된 가드레일을 적용하여 제한된 기관에 제공됩니다. 미토스 5는 클로드 시리즈 중 최초로 새롭고 설득력 있는 과학 가설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분자 생물학 현상을 제시하고 설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실험으로 검증될 가치가 있는 유망한 단백질 표적 14개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이 중 9개는 신약 설계의 강력한 후보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단백질 탐색 작업 속도는 최대 10배까지 빨라졌습니다. 코딩 성능 면에서도 미토스 5와 페이블 5는 프로그래밍 벤치마크인 SW 벤치프로에서 80.3%를 기록하며 최고 점수를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스트라이프는 페이블 5를 활용하여 5천만 줄 규모의 소프트웨어 저장소 현대화 작업을 단 하루 만에 완료했습니다. 문서 검토 능력평가 벤치마크인 GDP.PDF에서는 오퍼스 4.8보다 7.3%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여론 조작 시도 정황을 덕발했습니다. 오픈AI는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자 조직이 챗GPT를 활용하여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해당 조직은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증가, 전기요금 상승, 환경 영향 등을 강조하는 게시물과 이미지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오픈AI는 해당 활동 주체들이 챗GPT에 입력한 프롬프트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AI 인프라 확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생성하도록 요청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콘텐츠는 영어와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활용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증폭하려 한 시도로 분석됩니다. 오픈AI는 해당 조직의 허위 계정을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들과 정보를 공유했으며 향후에도 AI를 악용한 정보 조작 시도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계획입니다. 이는 생성형 AI가 영향력 행사와 정보 조작 활동에 활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미토스급 AI 모델 페이블 5분 안전장치 논란, 실효성 의문 vs 과도한 제한. 엔트로픽이 5세대 AI 모델 페이블 5를 공개하며 안전장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델은 미토스급 성능을 기반으로 하며 대규모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이나 수일간 지속되는 자율 코딩 작업 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페이블 5는 스스로 패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비전 기능을 활용해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어 금융, 법률 등 문서 중심 산업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및 생물학 분야에 대한 강화된 안전장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질문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오퍼스 4.8 모델로 전환되는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안 연구자들은 과도한 안전장치가 정상적인 업무를 차단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필터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동하여 사용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엔트로픽은 이번 동시 출시는 첨단 AI 역량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과정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더 강력한 모델 등장에 맞춰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오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챗GPT의 일자리 뺏길 걱정할 시간에 맥킨지의 AI 시대 생존법 AI 기술 발전 속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AI 시대에 인간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제시하며 직업 생존 전략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보고서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복합적 사고 능력을 강조합니다. 현재 AI는 반복적인 업무 자동화를 통해 특정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기존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AI가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추론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대편해야 합니다. 특히 보도의 감성적 소통 능력과 윤리적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인간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됨을 시사합니다. 현재 업계는 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인간 중심의 새로운 직업 모델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AI가 만든 반도체 호황, AI가 삼킨 청년 일자리, 고용 없는 성장의 역술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지표는 수출과 GDP의 급격한 증가로 화려한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3,942억 달러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러한 호황의 중심에는 AI 서버 증설과 HBM 수요 폭발로 촉발된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황 뒤에는 고용시장의 심각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하며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층 취업자는 25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의 중심에는 반도체 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도체의 고용 유발 개수는 10억 원 생산 시 1.6명에 불과하며 이는 건설업이나 자동차 분야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동시에 AI 기술 트렌드에 민감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역시 지난달 8만 9천 명이 감소하며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혁명의 두 얼굴이 고용시장에서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30번째 뉴스입니다. 챗GPT 무단 결제 사건과 관련하여 유출된 데이터베이스 결합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료 AI 구독 서비스인 챗GPT 프로 요금제 무단 결제 1366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카드 도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오픈AI 등 관련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킹당한 사실에 대해 관련 기업들은 자사 시스템 해킹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유출된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보위는 법무처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유료 AI 서비스 환경에서 데이터 보안과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유출된 데이터의 보안 취약점과 데이터베이스 결합 범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유료 AI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